지난 한 3, 4년간에 넷플릭스하고 국내 우리 OTT 서비스들 간의 이용자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어요. 근데 올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그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대한민국 OTT 전쟁의 저자 김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넷플릭스나 웨이브, TV인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이 거의 7, 80%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3, 4년간에 넷플릭스하고 국내 우리 OTT 서비스들 간의 이용자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어요. 근데 올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그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디즈니도 넷플릭스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왜 스트리밍 서비스 OTT를 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디즈니의 역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이들이 왜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들어오면 한국의 컨텐츠 산업과 또 미디어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와 대한민국 OTT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는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미 1000만 이용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디즈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떠올릴까요? 미키마우스 또는 미국 여행 동안 가보았던 디즈니랜드 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픽사 애니메이션. 공통점은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컨텐츠라는 점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넷플릭스 못지않게 굉장히 위협적인 서비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대체 방법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디즈니의 85년 미디어 제공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디즈니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가 1957년에 만든 소위 디즈니 레시피라고 하는 전략 메모에 근거한 실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전략 메모 한 장을 보면 컨텐츠를 중심에 두고 많은 컨텐츠를 중심에 두고 여러 시너지 사업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를 만든 표입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기술적인 또는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할 때는 항상 컨텐츠의 힘이 약화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극복을 하면서는 항상 컨텐츠를 중심에 두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해왔습니다. 그 마지막 사례가 바로 2017년에 스스로 플랫폼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다이렉트 컨슈머 전략, 즉 디즈니 플러스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강자로 우뚝 선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OTT들을 돌이켜보면 OTT 플랫폼에서도 성장하고 기존의 미디어 산업에서도 성장하고 싶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OTT 경쟁이 되면서 한 가지만을 택해야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는 자신이 TV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OTT로 승부를 거는 전략을 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을 거는 기업과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기업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것은 예측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제 책에서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책은요, 전통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혁신을 준비하는 기획자 또는 마케팅 또는 전략가 또는 기술 쪽 이러한 종사자들이 보아주었으면 하고요. 특히 이후의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책을 권장합니다.